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이 소비 침체 속에서 적자를 이어가던 유통업계가 본사를 떠나서 줄줄이 이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 임대 비용이라도 줄여서 수익성을 개선해 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통기업 그것도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금 네. 본사 사옥을 떠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비 침체 속에서 이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신세계와 롯데그룹의 유통 계열사들이 줄줄이 본사 사옥으로 옮겼거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신세계그룹 계열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SSG닷컴, 슥닷컴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에 있는 본사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슥닷컴은 본사를 옮기기로 잠정 결정하고 대체지를 물색하는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전 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로는 임대료가 비교적 낮은 서울 영등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근데 쓱닷컴의 경우에는 본사를 네. 옮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2018년 이마트에서 분리돼서 이제 별도 법인이 된 쓱닷컴 같은 경우는 이 종로 센트로폴리스에 있다가 2022년 7월 자회사인 이제 온라인 패션 플랫폼 W 컨셉과 함께 역삼동 센터필드로 이제 본사를 옮겼습니다. 네. 센터필드는 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과 그룹 컨트롤 타워인 이 경영 전략실이 있는 곳인데요. 이 당시에 이 그룹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어떤 온라인 사업 강화 기조에 따라서 이 스타컴에 힘을 실어 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스타컴의 그 강남 이전에는 이제 역삼동 이제 강남 파이낸스 센터 입주해 있는 지마켓과 함께 신세계 온라인 플랫폼 3사가 도보 10분 안팎에 근거리에 집결해서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전략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 영업 손실이 누적이 되면서 비용 절감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강남에 터를 잡은 지 2년여 만에 다시 본사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스타컴은 그 지난 6월 이제 신세계 그룹과 CJ 그룹 간 전략적 제휴 아래 물류 부분을 통째로 CJ 대한통운에 맡긴 데 이어서 올해 7월에는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이제 고강도 경영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신세계는 그렇고 롯데그룹 계열사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대치동에 있는 본사 사무실을 옮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네. 후보지로는 이제 서울 서남부권 지하철 7호선에 있는 그 보라매역 인근 건물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대치동 사옥을 임대를 주고 이제 사무실을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보여지고요. 롯데 하이마트는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본사 이전을 또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네. 아직은 구체적인 이전 장소나 시기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본사 사무실을 강남 테헤란으로 옮겼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이제 코리아 세븐도 같은 달 중구 이제 수표동 시그니처 타워에서 강동구 천호동으로 또 본사를 이전했고요. 네. 이 롯데 계열사 이외에 SK스퀘어의 이제 자회사인 11번가도 이달에 경기도 광명 유플래닛 타워에 새 둥지를 뒀습니다. 11번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계약 기간 종료와 함께 서울 스퀘어에서 나와서 현재 역삼동의 한 건물을 임시 사무실로도 쓰고 있고요. 네, 주로 서울 서남권이나 동쪽으로 네. 이동을 많이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가 임대료가 좀 싼가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유통업계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가계 여윳돈 8분기째 역대 최장 감소. 이 앞서 기업들 재정난 살펴봤는데 네. 가계도 지금 재정 상황이 점점 더 빠듯해지고 있다고요. 네, 자산 구입이나 부채 상환 등에 쓰는 이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분기 내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은 월 평균 100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어요. 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 비용, 세금 등 이 비소비 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 지출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이 가계 동향이 공표된 이후에는 역대 최장 기간 감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가계 여윳돈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건 아무래도 물가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맞습니다. 이 흑자액 마이너스 행진의 주된 배경에는 이 고물가로 쪼그라든 실질 소득이 있는데요. 네네. 최근 2년 동안
4개 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이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네. 감소폭도 작게는 1%에서 많게는 이제 3.9%에 달했는데요. 나머지 4개 분기 실질 소득은 늘었지만 증가폭은 모두 0%에 그쳤습니다. 결국 실질 소득 증가율은 매 분기 소비 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고요. 네네. 이는 처분 가능 소득의 감소세로 또 이어졌습니다. 최근 2년간 처분 가능 소득은 5개 분기에서 각 1.2에서 5.9% 감소했는데요. 네. 나머지 3개 분기에서는 보합 혹은 0%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고금리로 늘어난 이제 이자 비용 역시 흑자 폭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하면서 2022년 2분기 8만 6천 원에서 올해 1분기 12만 1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두 개의 원인이 있었군요. 그리고 가계 사정이 어려우면 이제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내수 경기도 나빠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 가게들이 이제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 판매액 지수가 올해 7월 101.9로 이 작년 같은 달보다 2.3% 감소했습니다. 네. 음식점 포함 소매 판매 지수는 작년 4월부터 16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또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에 역대 가장 긴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포함 소매 판매 지수는 기존 소매 판매 지수에 음식점업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작성한 지표인데요. 네네. 상품 소비에 가계 소비와 밀접한 외식 서비스까지 포함된 지수로서 실질 소비의 동향을 엿볼 수가 있는 셈입니다. 네. 이제 부문별로 보면은 소매 판매는 작년 6월과 올해 2월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은 2022년 9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음식업 및 이제 주점은 작년 5월부터 감소세였는데요. 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2022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한 뒤에는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전반적인 경기 지표도 점점 후퇴하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이 산출하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올해 7월에 98.4로 이제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5개월째 하락세인데 수준 자체는 2021년 2월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네. 100보다 미치면은 경기가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표는 올해 2월 이후에 5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내수 위축이 경기 전반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이 수출 호조와 이 설비 투자 증가 등을 근거로 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다만 내수에서 부문별로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다면서 이 대책으로 이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제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면서 성장의 과실이 이제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시경제 상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불경기에 20대 이하 신용카드 이용액 하락. 불경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나 봅니다. 네, 이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최근에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3월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1년 전보다 0.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 주간 단위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어떤 전년 동기 증가율을 보면은 이 통계가 작성된 이제 지난 2021년 1월 첫째 주 이후에 최근까지 추세적으로 이제 증가율 하락을 해왔어요. 네. 2021년 4월부터 5월 이제 10%를 웃돌았던 증가율이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작년에는 연중 플러스를 또 유지를 했었고 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도 5% 안팎으로 증가율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점차적으로 하락해서 올해 4월 들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요. 이후에 반등하지 못하고 0에서 1%대로 지금 바닥을 기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청년층에서 네. 허리띠를 많이 졸라맨 것으로 나타나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면은 20대 이하의 증가율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20대 이하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30대와 40대도
마이너스였지만 네네. 각각 0%에서 1%대 하락에 그쳤고요.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고령인 50대와 60대 70대 이상은 오히려 이용 금액이 1년 전보다 증가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20대 이하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작년 3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감소세로 돌아선 뒤에 최근까지 증가율이 마이너스 9에서 10%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층이 지갑을 닫은 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번 조사를 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 소득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20대 이하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소비를 더 줄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연구소는 최근 고용이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느는 반면에 인구 감소 영향으로 핵심 소비 계층인 19세에서 49세의 고용은 부진하다면서 이 인구 구조적 요인을 내수 부진의 한 이유로 또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간담회에서 최근에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이 고령층이다면서 이 소비 여력이 큰 20대에서 40대 고용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이 경기 침체의 그늘이 이 세대 간에도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